안녕하세요. 박상희 국어학원에서 임해고 특화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지 강사입니다. 올해 임해고 1학년이 되는 친구들, 임해고는 내신 국어 어떻게 나오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과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첫 해입니다. 여러분이 새 교과서로 배우게 되는데요.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선배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1학년 때 공통국어를 배우게 되고 2학년 때 문학과 언어, 이 언어가 문법이에요. 3학년 1학기 때 독서 영역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 내신은 그 기조가 크게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돼요. 자, 고1 임해고 국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먼저 전반적으로 개관을 해볼게요. 교과서는 지학사 김철회 교과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실 교과서고요. 선생님께서 유인물 활용 종종 하십니다. 다양한 외부 지문을 보기로 활용해서 내세요. 이거는 임해고만의 특징이 아니고 고등국어 내신 시험이라면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문학, 문법만 중시하는 학교도 있는데 임해고는 화법이라던가 독서를 시험 범위에 항상 넣어요. 그래서 수특, 수능특강, 고3 교재죠. 수능특강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학력평가,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을 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성실한 완벽주의자. 이 성실한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치열하다, 치열하게 공부하다 라고 바꿀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완벽주의자는 성적을 기대할 만한 시험입니다. 뭔가 해도 안 돼 이런 느낌의 시험은 아니에요. 난이도 조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 선생님께서 조금 그렇게 극악의 난이도를 추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평범하고 학생들이 노력했을 때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는 시험을 출제하시다가도 간혹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쉽다. 그러면 그 다음 시험은 반드시 고난도로 출제를 하십니다. 왜? 줄은 잘 세워야 하니까요. 근데 그럴 때를 또 대비해야 하는 힘이 있어야겠죠. 자, 임해고 1학년 작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출제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줄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해고는 독서, 화법 모두 골고루 다루는 학교다. 이 기조가 올해에도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영역별로 고르게 출제하고 있고 문법이 특징적으로 항상 5+1 서술형 하나 5문제 객관식 하고 선택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범위로 주시느냐? 이거 교과서예요. 교과서 학습이 되게 미미한 학교들도 많은데 임해고는 교과서 진도를 꽤 충실하게 나가는 학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새롭게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과서의 의존도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봐요. 교과서 활용 충분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작품, 지문, 그리고 학습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핵심을 물어보고 답하게 하니까요. 학습활동의 발문들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토론해보자 뭐 이렇게 되게 가볍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기본학습으로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프린트물, 유인물인데 이게 수능특강을 활용하시는 사례입니다. 수능특강에 화법과 장문, 토론지문, 협상지문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수능특강에 해당하는 걸 링크해서 교과서 범위와 연결을 하세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자료가 없으니까 해당 내용에 대한 학습 방향을 잘 제시를 해줘야겠죠. 또 요거는 학력평가, 모의고사 시험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문 2개, 소설 지문 하나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켜주십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독서 지문 작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리만 해준다면 그 세트는 다 맞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게 실제 시험지입니다. 실제 시험지이고 이게 고난도, 즉 난이도 조절이 필요할 때 나왔던 그 시험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평범한 무난한 난이도의 시험은 이렇게 평상시에 이루어지지만 어려울 땐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런 건 이렇게 대비해야 한다라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어렵게 하려면 학교 선생님들은 제1, 양을 늘립니다.
50분 안에 봐야 하는 글밥, 텍스트의 양이 많을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거 100분 주면 다 풀 수 있을지라도 50분 안에 해결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험지의 양이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조절을 하시느냐? 지금 4번의 시험을 합친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한 번의 기말고사, 한 번의 중간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즉 50분 안에 이걸 다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보기가 엄청 길죠. 보기가 있고 또 길죠. 보기가 또 있죠. 보기, 보기, 보기.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변별력을 위해서 독해력이 필요한 보기 문제를 제시해요. 50분 동안 이 보기를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외부 지문을 제시하면 아무래도 독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다. 처음 보는 텍스트에 대해서도 독해 좀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친구들이 유리하겠죠. 이런 거는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악! 하고 우리 친구도 틀려버렸네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 어떻게? 모두 고른 것은 하게 되면 2개는 정확한데 하나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걸 통해서 상위권을 구별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시간 소모형입니다. 선택지가 3줄이죠. 그리고 뭐와 달리 뭐는 뭐와 뭐 모두 비교를 하게 되면 시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3줄씩 다 한 회차의 시험에서 존재했던 문제들입니다.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 소모형 문제를 다량 배치시킨다. 근데 늘 이런 건 아니고요. 난이도가 너무 쉬웠을 때 다음번에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평이하지만 어려운 걸 대비할 때는 또 대비해야 하는 그런 임해고 내신입니다. 그런 임해고 내신을 저는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설명을 드릴게요. 워밍업 위크가 있습니다. 예열 기간이에요. 기본 개념 학습하고 다양한 작품, 기존 임해고 기출, 5개년 기출을 분석해서 어떤 작품을 다루었었는지 분석을 해서 요런 것 좀 연결해서 배워두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연계 확률도 많이 높아져요. 이때 배웠는데 막 보기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집중학습 기간입니다. 마스터링 위크 6주, 대부분 학원에서 6+1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요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때는 시험 범위가 정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어떤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라고 정보들이 들어오면 그걸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문법은 개념을 먼저 학습하고 문제풀이, 양적인 강화를 하고요. 교과서 작품, 유인물 작품 완료해야겠죠. 또 연계 가능 작품까지 확장해서 학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 다음 파이널 러시라고 해서 직보가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 중간고사, 실전 모의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2회차를 보게 되는데 이게 최종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실제 학교 시험과 똑같은 크기의 시험지에 똑같은 구성으로 제가 문제를 모두 제작해서 제공합니다. 이거 진짜 호응이 좋아요. 적중률도 매우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저는 다량의 자습서, 평가 문제집, 집필 검토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문에서 어떤 연결고리로 선생님이 내고 싶어 할지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로 예측이 되어서 적중도 많이 합니다. 적중은 사실 운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꾸자꾸 예측을 해서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건 그 문제를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익숙하게 배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낯선 것을 가져와도 나는 이미 여러 번 배웠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되어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아주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매우 효과가 좋은 시험입니다. 내신 워밍업 위크 기간에는 이런 교재로 기본적인 개념들, 작품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걸 배워야 해. 또 선택지는 이렇게 제시돼. 이런 용어는 선택지에서 이런 모양으로 나온단다. 계속해서 익숙한 배경 지식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죠. 내신 워밍업 위크 기간에 학습한 작품, 작가가 우연히 2, 3주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 학교에서 그거 나가고 있어요?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간도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자, 내신 마스터링 위크입니다. 실제 시험에 집중하는 기간, 시험 범위를 받고 그 집중 학습을 하는 기간인데요. 작품에 대해서 직접 교재를 다 제작을 합니다. 제가 제작하는 교재인데요.
작품을 학습하고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바로 학습 후에 정리한 다음에 기출을 연계해서 바로 풀립니다. 이게 바로 연계돼서 나온 작년 너네 기출이란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가장 효율적으로 링크 연결할 수가 있어요. 방금 작품을 완성해서 학습을 했지만 해설을 들었지만 이게 중요해가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과제로 내주면 문제를 풀면서도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학생들 스스로 아주 잘 캐치를 합니다. 자, 시험 범위 문법 내용 숙지를 위한 빈칸 학습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특히 수능 특강 같은 걸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가 이렇게 빈칸을 다 뚫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줬다는 거는 그 문제의 정답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을 숙지할 수 있어야 오답을 고르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빈칸으로 다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욕심 많은 친구들은 이거 막 3-4부씩 가져다가 혼자 연습을 합니다. 이게 바로 빈칸이고요. 빈칸에 해당하는 이건 답지예요. 빈칸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빈칸을 제시해서 아이들한테 빈칸 학습 시키고요. 그 다음 이거는 학력평가 지문이에요. 학력평가의 독서 지문, 철학 지문, 사르트르와 하이데거가 나오는 지문. 이런 건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런 거는 제시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제시해주면 그냥 다 맞는 세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지금 이 2개의 지문이 있는데 가나 지문이에요. 이거 문장 통틀어봤자 40문장 안 될 겁니다. 그 지문에서 제가 어떻게 구성하느냐? 32개의 OX를 만듭니다. 이 OX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 지문 나왔을 때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절대. 자, 여기 보시면 32문제였는데 보기 문제까지 써서 보기에서 연관해서 OX 만들었더니 41개가 됐네요. 이 41개의 내용에 대해서 OX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지문을 학습한 친구들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 틀려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지문 100% 학습을 위해서 자체 제작 OX 제공합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해주는데 없을 거예요. 자, 부교재는 과제집이고 문제풀이의 양적 강화를 위한 건데요. 제가 연계되는 작품들, 자료들 다 모아서 해당하는 것들 제공을 합니다. 보기에 나오는 낯선 작품들을 대비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다음 파이널러시 시험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비포 사이즈로 아이들이 보는 시험지와 똑같은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실제 시험과 똑같은 구성 50분 안에 OMR 마킹까지 하는 연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중률이 매우 높아요. 선생님 만분가 나왔어요 하고 카톡을 주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작품이 나오고요. 부분도 거의 똑같죠. 어떤 것이 나올 줄은 다량의 문제 제작과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꼭 맞아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학습을 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임해고 내신은 어떤 방향으로 나오고 그에 대비해서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한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는 강사입니다. 그 일을 업으로 하는 저의 목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도 저의 목표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 너무 예쁘죠? 그 친구들이 사실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공부 왜 해야 되지? 부터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기는 싫어. 공부를 해야 돼서 그냥 해. 그러다 보니까 잘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어느 친구들이든지 저는 그래도 그 친구들에게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역할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한번 해보자 라고 독려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친구가 마음을 열어준다면 같이 하니까 되지를 맛보고 이 하니까 되지를 여러 번 느끼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학생 스스로 선생님이랑 했을 때 됐는데 나 혼자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제가 제일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에게
오신다면 여러 가지, 공부 말고도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임해고 내신 국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